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모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이 오래간만에 또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뭔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제 양에는 안 찹니다. 우선요, 입틀막법에 대해서 용산은요, 국회 존중을 한다 되어 있거든요. 국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해서 민주당만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민주당만 존중한다. 왜? 입틀막법 이게 법입니까? 아니, 아예 그러려면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아예 다 뜯어 고쳐라. 예.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이런 아이 악법 용납하지 않죠. 헌법 제정론자들, 헌법 제정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그동안에 이제 몇 번 개정돼 왔잖아요. 개정한 분들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국회를 존중할 게 아니라 국회의 지금 결정 과정을 존중할 게 아니라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쿠팡 사태에 대해서 그건 좀 뭐 이것도 한 절반은 맞고 절반은 저도 공감을 안 해요. 쿠팡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TF에 맡긴다 이겁니다. TF에 맡긴다. 그야말로 매를 벌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쿠팡이 매를 벌었다고 얘기하면 왜 매를 벌었는지, 매를 벌었으면은 매를 정부가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를 정부가 어떻게 때리겠다? 구체적인 것은 정부 관할 부서에 맡긴다고 쳐. 그러면 이게 말이죠. 정부 부처 업무 보고할 때 이재명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지적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규탄하고 박살을 냈으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 정신은 어디로 갔어요? 그 정신. 예?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학재 얼마나 박살 냈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역사학자 그렇죠? 동부아 역사재단 이사장 그 얼마나 또 박살 냈습니까? 그럴 때 그 디테일하게 박살 내듯이 쿠팡을 지금 전체 기조가 쿠팡을 박살내는 거야 된다. 이게 국민적 공감이잖아요. 박살내는데 법에 맞게 박살내는 것이죠. 보호 목적으로 박살내는 게 아니라 법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위반 사실에 맞는 그 법 규정을 100% 정확하게 적용하면 돼. 아니, 미국도 법을 따르잖아요. 아니,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협상한 거 이거 지금 이 항소심까지는 패소했잖아요. 대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법 정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법에 맞게만 하면 돼. 그러면 그게 대통령의 실력이고 능력이고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미국이 무서우니까 얘기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 미국을 언제부터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무서웠냐고? 미국보다 더 위기가 누구냐? 국민의 민심이에요. 국민의 민심을 바탕으로서 대미관계도 대중관계도 대북관계도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다만 외교안보 정책의 특성은 그야말로 매우 민감한 국가 이익과 미래에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꼭 민심과 동일하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제주도 강정마을 그 해군기지 한다고 할 때 좌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예? 이거 좌파 대통령 맞아 난리가 났지만은 외교안보적인 이익을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 측면에서 이거는 고하고 가야 돼. 제주 해군기지 딱 만들어놨잖아요. 얼마나 그거 잘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보 전문가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기지를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제주 강정기지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중국과 미국 간의 세력 경제 그리고 중국이 해양 세력으로 지금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이 상황. 더군다나 지금 서해 공정까지 중국이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에 도전해 오고 있냐 이겁니다. 이런 걸 볼 때 벌써 20년 전에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서 2008년까지잖아요. 얼마나 20년 전에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또 FTA 얼마나 잘했어요. FTA도. 예. 자 이런 걸 보면은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꼭 국민의 민심만큼만을 따라갈 수는 없어. 큰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구사해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는 것도 지금 당장도 필요하지만은 2050년도에는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1등 국가, 즉 1극 제재, 원폴러 시스템. 지금 이제 투폴러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투폴러. 그러니까 한 기둥은 미국, 한 기둥은 중국인데 중국이 이 기둥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 2050년도에 2250년도에 중국몽, 차이니즈 드림 이거를 딱 실현시켰다. 그게 우리가 좋은 꿈꿔 할 때의 꿈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중국이 지배했다는 1극 지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중국의 꿈. 이거를 트럼프가 벌써 20년 앞서서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번 쿠팡 사태도 이거를 단순하게 쿠팡 대 대한민국 정부 개인정보 유출이 3,370개가 70만 개가 맞느냐 아니면 3,000개가 맞느냐 이런 숫자 놀이가 아니야. 지금 이제 쿠팡이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열받는 게 숫자 놀이 하는데 우리가 열받잖아요. 예.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데 그거를 3,000개 밖에는 안 돼. 딱 그것도 우리가 다 찾아낸 거야. 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열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번다고 했으면은 그게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이사이 미국을 제가 주문한 게 그거잖아요. 저도 뭐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서당계 개구 3년 뭐라고 서당계 3년이면 뽕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딱 이거 쿠팡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쿠팡이 140억 정도의 로비 자금을 갖고 흔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브라이언이라고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안보부 장관이 딱 튀어나왔잖아요. 쿠팡 건들지 마. 루비오 국무장관도 쿠팡 건들지 말라고 튀어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적절치는 외교장관도 한마디 하고 한마디씩 해. 다른 걸 한마디씩 하면서 왜 그런 걸 그게 실력이라 이럴 때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학 시험 볼 때요. 실력 발휘는 어디서 합니까? 어려운 문제에서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너도 100점 나도 100점이야. 쉬운 문제는. 이런 쿠팡 문제 어렵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관계 지금 대미 관계 미국에서 쉐쉐 정부라고 해서 지금 불신하고 있잖아. 근데 이 불신이 연장선 되도록 쿠팡을 다루면 망해. 그렇지 않도록 쿠팡을 다루는 게 현 정부의 능력이고 실력이다. 그게 누구냐? 외교 사령탑이 누군데?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자리예요. 이재명이가 외교안보의 사령탑인 거야. 그 능력 발휘를 해야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렇잖아요. 아니, 서울대학 가려면 어려운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되잖아. 예, 뭐 제가 뭐 서울대학 얘기를 또 해갖고 좀 오해의 소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요즘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 때는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영어 뭐 50점 맞으면 국어, 영어, 수학 50점에서 한 60점만 맞으면 서울대학에 뭐 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대충 합격했어요. 예, 우수한 성적 가려면 뭐 아무래도 뭐 8, 90점 맞아야 되겠지. 90점은 안 나와. 거의 한 80점만 맞아도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학을 들어가. 그 정도로 문제가 무지개 어려웠어요. 예. 특히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 50점 맞으면 다 들어가. 예. 그 정도로 어려워. 예. 어려운 문제일수록 실력 발휘가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쿠팡 같은 데서 왜 대통령이 숨냐 이거예요. 숨지 마. 앞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최근에 신숙기 시드니 교수의 글, 이건 뭐 신숙기 교수의 글은 뭐 전에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자유우파 활동을 해외에서 제일 왕성하게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신숙기 교수님이에요. 자, 이 신 교수님의 글은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최근에 새롭게 제가 이제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분이 이제 윤은기 박사님입니다. 뭐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데 아주 뭐 다재다능하다 할 때 윤은기 교수님을 보시면 돼요. 뭐 못하는 게 없어. 예, 이분은요. 그래서 요즘 칼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웃는 거 있잖아요. 웃는 거. 저도 지금 웃습니다만은 웃는 거를 갖다가 이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대해서는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뭐 이분은 뭐 심리학도 공부하고 경영학도 공부하고 뭐 다양한 주제의 학문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재명이가 말이지 요즘 아니 넷플릭스보다도 더 재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도 더 재밌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넷플릭스 들으면 이거 되게 자존심 나갈 것 같아요. 아니, 어디다 대고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고 그래. 간이 그렇게 커 하면 할 것 같아. 그러나 대통령이 또 그런 말도 하긴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하면은 다 얼마나 우리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별로 이쁜 짓은 별로 없어. 그러면서 말로 박살 내놓고서 넷플릭스보다 좋아한다. 이 얘기는요, 너희들 나한테 박살 났지. 나는 정말 만능이야, 만능. 이거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염증 느껴갖고 정부 부처 생방송 중계하는 걸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할 때도 또 웃음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웃음의 미학, 이거를 분석하고 있어요. 몇 가지 유형으로. 그 전문가들의, 학자들의,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의 틀을 이용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숙기 교수의 경우는 뭐,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 없죠. 예. 신숙기 그 호주, 요 교수님은요, 지금 이제 최근에 말이죠. 그 민주평통의 홍보대사로 최수정하고 하이라, 이 부부. 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원종, 요 세 배우가 최수정, 하이라, 이원종.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분들이죠.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축하보다는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측은지심,
잘 안 됐다. 불쌍하다.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 홍보대사를 수락을 했느냐. 가엾다 이거죠. 예, 측은지심. 예. 그래서 요 신숙기 교수의 요 칼럼, 예,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다. 저도 말이죠. 해외 공강을 많이 하면서 요 평통, 해외 동포들이 평통 자문위원을 하려고, 평통위원을 하려고 굉장히 꿈에도 소원을 하나 중에 하나가 평통위원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되느냐, 또 어떤 정부가 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신 교수님의 이 칼럼 제가 공감하는 바가 특히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윤은기 박사님하고 신숙기 교수님의 요 글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우선요, 지금 입틀막법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 한마디로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 아니, 존중할 게 없어서, 아니, 국회에서 입틀막법이 그 입법 과정을 존중해? 입법 과정이 이게 민주적이어야 존중을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 정말 민주주의의 의회를 지키는, 민주주의도 전 세계 중에서 굉장히 앞에 서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 입틀막법의 입법 과정이 과연 민주주의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산에서 강우식 비서실장 똑바로 좀 한번 해봐. 어떻게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국민한테 대변인이 이걸 발표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여러분들 항상 고위 관리들 말이죠. 특히 이재명 참모 똑바로 해야 돼. 국민들 수준이 당신들보다 머리가 10배 좋다고 생각하고 논평을 좀 내놔라. 국민의 입장을 내놔라. 아니,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과정.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그 입틀막법 내용도 문제지만은 모든 악법이 다 마찬가지야. 악법이니까 컨텐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 개인의 취향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연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헌법에 맞지 않아. 컨텐츠가, 법 내용이. 이게고. 그 다음에는 우연적인 요소라 하더라도 의회 정치의 본질이, 자유민주 정치의 본질이 뭐예요? 토론이잖아. 토론, 대화, 협상. 이거 아니야? 맞죠? 예, 딜, 주거니 받거니.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중심이 나가는 거예요. 입틀막법, 우리 국민님하고 얼마나 논의했는데, 법사위에서 얼마나 논의했냐고, 본회의에서 얼마나 토론이 됐냐고. 필버밖에 한 게 없잖아. 필버. 오직 해야 필버를 하겠냐고. 대화가 안 되니까, 내국가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법인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 이런 논평을 내놓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 참모 여러분들 유능하다며. 최고 유능하다며. 그러니까 지금 발탁된 거 아니야? 최고 유능한 인재들이 가는 데가 용산이어야 돼요. 특히 용산. 왜? 모든 국정의 컨트롤 타워니까. 물론 뭐 사람이니까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은 인사의 대원칙은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 아니면 뭐 거기 정무적으로 발탁된 사람들 있으니까 어공도 있고 늙은도 있잖아요. 그러나 최고 우수한 사람이 가야 돼. 최고. 그러면 최고 우수한 사람이 간다고 해도 한 뭐 20%는 또 뭐 이런저런 또 이유로다가 꼭 최고의 우수한 사람은 아닐 수 있겠지. 그러나 통상적으로 말이죠. 옛날에 제가 그 공무원 시대 때는요. 용산 그러니까 청와대 파견간다. 그러면 그 부처 최고 우수한 사람이 가요. 아무나 못 가. 땡기서도 못 가. 우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올 때는 다 영전에서 와. 근데 이게 어느새 이제 어공이 드러나면서 어쩌다 공무원, 정무 파트,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2년 한 번, 줄 한 번 잘 사갖고 스킨십 한 번 잘해갖고 이럴 때문에 꼭 최고 우수한 사람이 가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잘못하면 비서실장이 맡고 비서실장이 잘못하면 수석들이 맡고 수석들이 좀 모자라면 밑에 비서관들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어떤 입법 과정? 이게 민주적 입법 과정이에요? 아니잖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야권하고 말이죠. 야권하고 지금 좌파 시민단체마저도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건 악법이다. 우연성이 크다. 이 오직해야 입틀막법이라고 돼 있겠어요. 제2요구권 행사하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야권에서마저도 제2요구권이 나와. 제2를 요구하는. 이거 굉장히 거부권 행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에서 진행된 논의를 지켜본다. 예. 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사인할 거야. 까불지 마. 딱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5배, 손배. 이게 유튜버들, 우파 유튜버들이겠죠. 뭐 좌파 조지겠어요? 이거 조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기자협회를 비롯해서 언론단체 5개마저도 허위 조작 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허위 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해서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과 진보당마저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났어요. 이런 법을 갖다가 어떻게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보 성향의 단체들, 언론개혁 시민연대도 성명을 내놨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 굉장히, 그리고 판단하는 주체도 모호하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정부 입김에서 그 언론 매체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언론개혁 이 시민연대가 이런 성명을 내놨고, 참여연대도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한마디로 말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언론단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이런 데도 공동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 중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어하고는 결국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가 바로 그거거든요. 보도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폐지하라.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꿔라. 예, 이런 거를 하나도 지금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개인의 SNS도 허위 정보를 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허위 정보의 개념과 손해배상 대상이 모호하고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악용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틀막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분위기예요. 민심이야 이게. 그런데 최민희 같은 인간은 뭐라고 하느냐? 5배, 5배 손배액이 5배 징벌 제도잖아요. 500 이내로 정한 게 아쉽다는 거예요. 야, 이런 못된 인간이 참 과방 우연장을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도 말이죠. 조선일보도 오늘 사설에서 의견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민주국가이냐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민주당 이번 법안은 정정과 반론 보도를 갖다가 신문과 방송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강제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신문과 방송은 누더기가 될 것이다. 사실 보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쪽이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된다. 취재원 보도해야 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소송이 남발되고 그 자체로 언론이 위축될 것이다. 민주당의 논평까지 반론 보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문체부는 국회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유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법원 행정처도 논평 기능 위축 우려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2021년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유엔까지 나서 반대 서한을 보내자 법 추진을 중단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을 중단하기 바란다. 예. 그리고요, 동아일보, 이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쿠팡 문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대통령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셀프 조사, 여기에 대통령실도 열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아주 부적절하다. 얄팍한 잔수로 매를 벌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이 대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겠다. 예, 태스크포스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주당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쿠팡 문제에 관해서는요, 아주 대대적인 비판을 하고 있고요. 30일하고 31일 이틀간에 걸쳐서 국회 6개 상임위에서 연석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여기 연석 청문회는 참석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어요. 예,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쿠팡, 지금 조선일보 오늘 사설을 보면은요, 쿠팡 미정부에 로비해서 한국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넘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쿠팡의 발표는 부적절하다. 자, 그리고 쿠팡이 정부를 무시하는 것은 오너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일 것인데, 김 의장이 이 사건을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오브라이언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하여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보고 쿠팡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보는 것이다. 쿠팡은 이번 미국 사건 내내 미국의 본사가 있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다. 쿠팡 매출의 90% 이상은 한국 소비자에게서 나온다.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한국 소비자와 정부를 무시하는 때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요, 지금 아시아투데이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측근 미 기업 쿠팡 두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로 로버트 지금 이 오브라이언의 입장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로부터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한데도 미국 여권 인사가 이를 문제 사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쿠팡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 같은 미국 측의 간접적 압박에 굴하지 말고 쿠팡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의 연속 정문의 출석과 과징금 부과 등을 강력히 밀어붙여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지금 전직 고인사들 또 현직 루비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단순하게 쿠팡 대 쿠팡만의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현 이재명 정부는 무겁게 그리고 무섭게 그리고 민감하게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미 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쿠팡 문제가 딱 터져 나오니까 이걸로 속된 말로 군기 좀 잡아야 되겠네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윤은기의 직설입니다. 윤은기의 직설. 한국 강사신문에 올려있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 윤은기 박사님은요, 윤은기 박사는 고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연대에서 경영학 석사, 인하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고 MB 때 중앙공무원 교육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또 지내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현재도 대한민국 백감포럼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한국협업발전포럼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소의 회장도 맡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MC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또 이 책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상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제가 말이죠. 요 윤은기 박사님의 회장님의 요 칼럼 글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윤은기 지금 박사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웃음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웃음을 긍정의 신호, 화합의 제스처, 순수한 기쁨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지만 심리학과 그리고 이제 행동 분석의 관점에서 웃음은 가장 고도화된 위장 전술이기도 하다. 위장 전술.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대중을 선동하는 일부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웃음은 기쁨의 표출이 아니라 타인을 통제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정교한 무기로 작동한다. 웃음에 숨겨진 심리를 분석해 본다. 그래서 첫째, 웃음의 종류를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는 진실한 웃음이냐 아니면 가면의 웃음이냐. 다른 하나는 속이면서 쾌감을 느끼는 웃음이냐. 듀포스 딜라이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선요, 이 진실한 웃음이냐 가면의 웃음이냐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신경학자 기욤 듀셴은요,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를 발견했는데 진실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은 입꼬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근육이 함께 수축하며 눈웃음을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가짜 웃음 혹은 사회적 가면으로서의 웃음은 입만 웃어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웃음이 섬뜩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뇌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웃음을 감정의 표현이 아닌 상황을 모면하거나 상대를 안심시키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입은 크게 벌려서 호탕하게 웃고 있지만 눈은 차갑게 정져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부조화에서 섬뜩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진실한 웃음이냐 가면의 웃음이냐의 차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입이냐 어디냐가 이제 하나의 크게 구별해낼 수 있는 이 변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속이면서 쾌감을 느끼는 때 웃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듀포스 딜라이트라고 하는데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요,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일 때 통제할 수 없이 새어나오는 미세한 웃음을 듀포스 딜라이트, 즉 속이는 즐거움이라고 정의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남을 성공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우월감, 들키지 않고 상황을 조정하고 있다는 짜릿함에서 오는 쾌감, 그리고 온갖 음모론이나 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인물들이 방송 중에
맥락에 맞지 않게 터트리는 과도한 웃음이 바로 그 속이는 듀퍼스 딜라이트. 요즘 언론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 가장 입김이 센 인물은 단연 방송인 김어준인데 수많은 가짜뉴스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김어준 방송의 특징 중 하나는 심각한 사안이나 논리적 반박이 필요한 시점에 과장된 웃음을 터뜨리는 것. 이 웃음 속에는 몇 가지 심리적 효과가 숨어 있어요. 하나는 진실의 희석, 두 번째는 우월적 지혜 과시, 세 번째는 통제의 쾌감이라는 겁니다. 예, 통제의 쾌감. 자, 그래서 진실의 희석은 웃음으로 상황을 희화하여 제기된 의혹의 심각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우월적 지혜 과시는 너희들의 비판은 나에게 타격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청취자나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환상을 심어주는 거고요. 통제의 쾌감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대중이 반응할 것을 보며 느끼는 나르시시즘적 희열이 웃음으로 표출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웃음이 구별된다 했는데 세 가지 웃음이에요. 첫째는 진실한 웃음이냐, 가짜 웃음이냐. 둘째는 속이면서 쾌감을 느끼는 웃음이냐. 세 번째가 소시오의 웃음입니다. 소시오패스. 비웃음과 경멸의 심리, 소시오패스의 웃음. 소시오패스의 성향이 짙은 자들의 웃음은 종종 경멸을 내포한다. 그들은 타임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이용해야 할 장기판의 말 정도로 인식한다. 따라서 그들의 웃음에는 상대를 깔보는 비웃음이 섞여 있다. 그리고 이들은 불리한 질문을 받거나 자신의 논리가 막힐 때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소리내어 웃는다. 이는 내 질문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자 상대방을 무한하게 만들어 입을 다물게 만드는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사람은 당황하면 표정이 굳지만은 이들은 웃음으로 공격성을 포장한다. 그 웃음 뒤에는 감히 내가 나를? 이라는 차가운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웃음이 있어요. 이 네 번째 웃음은 집단 최면을 거는 웃음입니다. 이건 이제 전염성이 세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이 고위 정치인들, 특히 이제 여권의 정치인들, 이재명, 정청래,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속이는 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 예, 아니면 이게 소시오패스의 웃음인지, 예,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웃음의 유형이 최면입니다. 집단 최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독성 웃음이 추종자들에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리더격인 인물이 과장되게 웃으면 지지자들은 그 웃음을 자신감과 여유로 해석하고 따라 웃는다. 사실은 복종과 아부에 피곤한 심리 상태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는 마비된다. 거짓이 진실을 덮을 때 선동가는 논리로 설득하는 대신에 웃음으로 상황을 붕괴한다. 아하하 흐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라고 일축하는 그 기묘한 웃음 한 방에 팩트는 흐려지고 거짓은 유쾌한 엔터테인먼트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선동의 심리학이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웃음은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평화의 신호였다. 그러나 현대의 정글에서 웃음은 종종 나는 너를 지배하고 있다는 포식자의 신호로 변질되었다. 우리는 이제 호탕한 웃음이라는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맥락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웃거나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묘한 미소를 띠거나 남을 조롱하며 쾌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을 보일 때 우리는 즉각 경계, 경보를 울려야 한다. 진짜는 눈으로 웃고 가짜는 입으로만 웃는다.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 속에 담긴 차가운 속성을 읽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웃음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 나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방송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그래서 생긴 버릇인지 요즘 뉴스를 보면서 뉴스의 뻔한 내용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을 웃음을 세밀히 살핀다. 웃음을 살펴보면 뉴스 너머에 진실이 보인다. 대통령의 웃음, 총리의 웃음, 여야 정치인의 웃음, 시사평론가들의 웃음을 세심히 살펴본다. 이들의 입모양보다 눈빛을 보면 속이 보인다. 세상 사는 힘들고 복잡한데 그들은 왜 자꾸 웃는 것일까? 그들의 진심을 알고 싶으면 입모양이 아니라 눈빛을 봐라. 아주 정치 칼럼은 아니지만요. 웬만한 정치 칼럼 그 뒤에서 우리가 관찰 포인트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스마트한 그런 칼럼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재명의 웃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웃음인지. 자, 입만 웃는 건지 눈도 웃는 건지 여러분들 과거에 원희룡 부인이 뭐라고 그랬죠? 이재명을 갖다가 소시오패스라고 그랬나요? 정신학적으로 볼 때. 예. 그거는 정신과학이 사니까 정확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웃음 한번 보시죠. 예, 뒤에는 일본 총리고요. 제가 이 사진을 이재명 웃음을 쳐봤더니요.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눈인지 입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